오늘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된 두 아이가 있는데, 아,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큰 아이가 3살 때 여기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를 여기서 낳았는데, 올 때는 이렇게 오래 미국으로 완전히 삶을 옮겨 앉을 생각을 안 하고 왔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한 1, 2년 있다 가야지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완전히 옮겨 앉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아이들, 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뭐 강의할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오마이뉴스에 글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픽이에요. 그죠?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학교를 가보면은 이제 이 한국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국 안에 있어도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 뭐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미국에서 어, 다른 민족들을 보면 흑인이라든가 이런 민족들을 보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정신력과 스피릿을 불어넣지 않는 문화적으로 그런 부모님이 많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백인들은 보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가장 부모로서 바라는 일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일을 하는 그죠?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단호하게 아이에게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한 일이고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아이들을 디스플린을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그냥 리니언트하게 허락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교육열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갖다 그 정서적인 면에서 어떻게 키우는지는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또 개개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를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한두 명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제너럴라이즈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인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한국 분들이 한국에 있어서도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으로 옮겨 앉아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부모님들 교육열도 뭐 타에 불어하게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제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깜짝 놀래요. 뭐 한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도 이제 어느 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동양 사립학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실 안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동양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한 절반 정도 뭐 40%만 있어도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띄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죠? 안식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몇 년 보내져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오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이제 당신들의 그런 어떤 뭐 그 뭐죠? 프로모션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좀 교육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이들도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니까 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학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학교 교육권이 좋으면 이제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학교 스쿨 디스트릭트를 따지는 이유와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이제 그 부모들의 백그라운드나 이렇게 좀 아이들을 신경 써서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 가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싶어 해요.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좀 더 친구들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고, 한국 분들은 이제 무조건 공부죠. 공부. 그래서 심지어 이 동네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학교 반에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에 진도를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민족 아이들이 왔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여기서 크는 아이들보다 밖에서 임시로 뭐 몇 년 오거나 1년 오거나 이런 아이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정작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하고 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L 한다고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친구 사귀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보면 거의 그래요. 대학에서도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보면은 한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고 중국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고, 근데 뭐예요? ESL을 배로 여기에 몇 개월 와 있는, 하나 봐야 1년 정도, 뭐 왜냐면 정식 여기 대학 학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와 있는 동안에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어로 이제 어떻게 영어를 잘할 것이냐를 가르치겠죠. 그럼 수업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어때?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정서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몰려다닌다니까 되게 나쁜 의미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서로 외롭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다니면서 뭐 맛있는 밥도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제 미국에 있는 널려져 있는 그 조건들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키우죠. 키우지만은 그 깊은 생각을 아이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집착적 행동을 보이는 부모님들 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럼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은 현대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도 자식이 뭐 자기 제사를 모시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가 힘이 빠지면은 돈을 못 벌면 아이가 나에게 나를 부양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다 뭐 키워놓으면 다 남의 자식 되고 뭐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아이들에게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이 결국 나라는 그 투시를 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어떻게든지 하이 랭크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는 거 첫 번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똑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그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라는 건 이제 프로페셔널 직업이에요.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예요? 가장 이제 그 관계 의사.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도 의사, 뭐 변호사, 그러니까 그 법조인 이러면은 미국에서도 그거를 똑똑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좀 우러러 봐요.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우러러 좀 존중해 주죠. 그거를 존경이 아니라 존중.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 스마트하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존중을 해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막 그냥 부러워하고 막 좋겠다, 돈 많이 벌어, 바로 돈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직업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사 뭐 법조인 이러면은 돈의 그 직업이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의사로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런 의미보다는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 돈 많이 버는 직업 플러스 안정 플러스 뭐예요? 무시 안 당하는 거. 그렇게 하면 무시를 좀 덜 당할 거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대학,
하이 랭크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페셔널 직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있는 게 결혼이에요. 아이들의 결혼.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는 동안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키우는 동안에 아이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패시브하게 아이들을 어그레시브하게 대해요. 그걸 이제 패시브 어그레시브. 그럼 뭐냐면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는 심파티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동정을 자극해요. 아이들에게 동정을 하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동정보다 길티를 느끼게 만들죠. 죄의식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한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12시간 이상씩 그 더운 여름에도 너무너무 뜨거운 세탁소, 론드리에서 클리너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뒷바라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너는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영어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당당하게 살아. 나는 영어도 못하고 또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한국에서는 직업도 좋았지만 미국으로 옮겨 앉으면서 영어를 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 그렇지만 이제 돈은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는 무한정으로 내가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 비슷한 톤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당신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하니까 또 기도 죽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왕따를 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차별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조금 상식이 부족한 돈은 있는데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전화하면 전부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 받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같은 민족에게 이제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더 나쁠 수도 있고 조금 덜 아플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도 맞아요. 모든 촉각이 다 서서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도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말 같고 또 내가 말로 했는데 미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excuse me 하면은 이렇게 탁 기가 죽죠. 그래서 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더 버벅거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기가 죽고 이렇게 약간 그거 돼서 더 말이 이렇게 더듬더듬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푸시를 하죠. 많이 푸시를 하는데 그 푸시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꿈을 꾸는 아이로 만들어주면 그죠? 근데 이제 푸시를 하는데 무시 안 당하려면 너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너는 엄마 같이 살면 안 돼. 너는 아빠 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 나이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은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보다 자기가 열등하다는 거. 그죠? 마이너리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 같은 그런 열등하다는 그런 느낌. 그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주눅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나 이렇게 그런 데 이제 다니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 쌓였던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가서 이제 실컷 한국말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떠들면서 우리의 정서 속에서 막 하면서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아이들도 물론 학교를 똑같은 한국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돼요. 뭐 미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흑인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끼리, 동양 아이들은 동양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백인은 백인 아이들끼리 그러면은 백인 반에 동양 아이가 한 명이 있으면 백인 아이들이 친구를 해요. 그 아이와. 근데 동양 아이가 두 명이 있으면 이 동양 아이끼리 딱 붙어요. 그러고 나면 미국 아이들이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안 와요. 접근을 안 해. 이 반대예요. 혼자 아이가 우리 아이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왕따 당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물론 이제 성격이 스스로 이렇게 위드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샤이하게 아이가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아이면은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면 이제 못하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걔네들도 긴장을 하니까 걔네들도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반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샤이하고 이렇게 누가 와서 말 시키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가까이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나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아이들이 안 그러는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자꾸 무의식 속에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이제 아이는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자꾸 아이한테 너는 무시 안 당하려면, 너가 차별을 안 당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뭐가 돼야 되고 네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이제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뭐가 돼야 되는 거를 내 꿈을 펼치고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의미 있는 인간으로 자라서 이 사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나의 자존감 그죠?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한 생명 그리고 그런 거를 강조하시기보다는 무시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존재의 의미가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공부도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안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 무의식 속에서 내가 다르다는 거, 내가 열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저는 차별은 전 인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차별 있잖아요. 인간을 차별하는 거. 그 차별은 집 안에서 부모님도 아이들을 차별하시잖아요. 부모님도 내가 조금 더 아이가 몇 명이 있으면 옛날 같지만 아이가 많았을 땐 더 심했죠. 그래서 제일 큰 아이, 큰 딸 아니면 큰 아들, 많은 경우에는 이제 큰 딸을 희생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이제 큰 딸이 워낙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한 것 같으면 또 큰 아들이 없으면 또 큰 딸, 아니면은 가장 큰 아들, 그죠? 아니면 제일 똑똑한 자식.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뭔가 내가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뭔가 보상을 줄 것 같은 그거는 부모님도 무의식일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톤이 달라져요. 목소리의 톤이. 그래서 그 자식이 오면 훨씬 부드럽고 다른 자식한테는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근데 내가 신경 쓰는 자식, 내가 좋아하는 자식한테는 목소리도 부드럽고 아니면 또 큰아들한테는 또 엄마들이 많이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조금 어려워하는 마음도 계시고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차별해요. 근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차별을 안 당하고 차별을 안 하겠어요. 그럼 또 학교에 교실에 가면 어때요? 선생님들 무진장 차별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덜어졌겠지만 hopefully 덜해졌기를 바라지만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인격적이고 모든 전방위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대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도 별로인 아이, 착하지도 않은 아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거예요. 이 존재 이유가 없는 아이들 같이 선생님들이 트리트를 하고 그냥 인비저블 같이 인비저블 뭐예요? 안 보여요 눈에. 그냥 아이가 있어도 그냥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서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성실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도덕적인 아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차별을 해요. 근데 부모가 자기 속에서 난 아이도 차별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별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거나 한국 사회에서 살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어때요? 또 대기업의 자식 막 부잣집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기업들이 또 기업의 자식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또 자기네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또 서로가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 내에서 이 차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프질 않았어요, 저는. 근데 뭐가 아팠냐면 unauthentic하게 트리트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저하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가 나를 나로 봐주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잠시 1, 2년 있겠다 그러고 왔다가 이제 미국 사회에 눌러 앉은 이유가 아, 온전하게 나를 나로 봐주는 거예요. 내 뒤에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살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물론 나를 나로 봐주는 것도 어느 대학도 포함은 되지만 그건 스펙이잖아요. 내가 옷을 얼마나 잘 입었고 내가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내가 얼마나 날씬하고 이런 어떤 내가 가진 패키지로 나를 봐주는 게 나를 보고 평가하고 정작 이제 한국 문화에서 나는 빠지고 그죠? 나라는 이 내 마음에 나의 그 어느 정도의 나의 그 트루 그 인간인 나를 봐주는 거는 다 빠져버리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잘 가꿔서 내가 얼마나 나를 훈육을 잘해가지고 내가 나를 컨트롤 잘하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참고 끝까지 하고 그죠? 나를 잘 케어하고 나를 잘 간수하고 이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한 것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나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놓을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 출신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노력도 다 같이 절하가 되거나 같이 이렇게 더 높여 보이거나 그렇게 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내 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내가 타고난 나의 머리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요 정도 대학을 갔다. 아니면은 나는 이만큼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시스템 자체가 대학의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내가 그 제도의 희생자가 되어서 대학을 제대로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분명히 내가 이만큼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없어요. 없고 어때요? 그냥 1년에 한 번 딱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 보는 날 내가 생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다쳤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인 거예요. 1년에 그 한 번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험에 실패하고 나면 대학도 같이 실패하는. 그래서 무슨 뭐 이제 내신 성적도 들어가고 이제 점점 이제 보완을 하지만은 그 보완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사회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회를 와서 처음 잠시 있으려고 왔던 미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놀랬던 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로 제가 이제 옮겨 앉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았던 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회에서 그 나온 대학이 그냥 중간 정도의 레벨의 대학이지 뭐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 랭크와 중간 랭크, 밑에 바닥 랭크 이런 거는 그렇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퍼블릭 대학들은 거의 중간. 그 다음에 프라이빗 대학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은 이제 거의 프라이빗 대학이고 몇몇 개의 퍼블릭 대학들 중에서 아이비리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그런 대학들도 뭐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런 대학까지 해가지고 뭐 20몇 개 대학 정도, 한 30개 대학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외에는 다 중간 레벨 대학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건 어디야? 어디서 학위를 받은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얼마만큼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이 결과물을 낼 것이냐에 더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이제 좋아서 저는 옮겨 앉았는데 그 차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차별이 뭐에서 오는 차별이냐면 아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그 문화 속에서 같은 작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뭐 뽑거나 아니면 대학에 이제 입학생을 뽑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사람 자체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이런 거를 보는데 이제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직장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우리 과 안에 가장 직접적으로 매일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 교수들 같은 과 안에 이제 저희 과 안에 교수들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 그때 사람들이 저를 이제 보는데 저는 저를 언어텐틱하게 바라보는 거는 어,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자기네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는 전부 다 상냥하고 나이스하고 이렇게 대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제 행위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뽑는다든지 뭘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낸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씁쓸하죠. 차별을 받는 거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 너 왜 나 차별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 야비하고, 그죠? 조금 더 이해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나서가지고 너네 왜 나를 그렇게 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저만 바보 되는 거. 씁쓸하죠. 왜냐하면 언어를 언어에 벌써 액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저기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이분 뭐 미국이나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얘기를 안 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무리 유창해도 뭔가 조금 살짝 떨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 이 사람이 그동안 잘 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막상 또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 왜냐하면 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미국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있죠.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언어텐틱하게 대하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막 차별을 하고 이런 거는 어, 나쁜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그죠? 아주 야비한 몇 명 빼놓고는 그렇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가 이제 사이드로 빠졌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무의식 속에서 이제 계속 너가 차별을 안 당하려면 무시를 안 당하려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 아이가
미국 속에서 자꾸 부모가 뭐라 그래. 너는 다른 아이야. 너는 다른 아이야. 너는 다른 아이야 하고 무의식 속에 아이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옮겨 앉으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는 의미는 한국 아이로 키울 것이냐, 미국 아이로 키울 것이냐. 그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아이로 키울 것이냐, 미국 아이로 키울 것이냐. 한국 아이로 키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알고, 한국 언어를 알고, 그죠? 미국 아이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미국 아이들과 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미국 친구를 사귀고 미국 문화를 배우고 미국 속에 있는 아이로 그걸 놓고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부터 해결을 해야 됐었어요. 어른이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마이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짝과 제 남군과 앉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군은 가고 싶어 했고 저는 남겠다 그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 이야기가 이제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남기로 했어요. 남기로 했으니까 남기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행동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 아이로 키우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 많은 학교를 보내고 한국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과 더 접하게 만들고 집에서도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말만 하고 한국 언어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별대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 말과 미국 문화와 미국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니까 집에서는 철저하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국 언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 나이에 이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그래서 선택적 이제 뭐라 그러죠? 벙어리죠.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이제 제가 다른 문화는 이제 제껴놓는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아이로 키우겠다고 이제 한국 아이로 키우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뭐 한국 아이로 키울까 미국 아이로 키울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국 세상 속으로 나가니까 밖이 다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라는 이 아일랜드 안에서는 집이라는 섬은 한국 섬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섬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심하신 분들은 프리스쿨도 안 보내세요. 부모님이 학교 가는 5살까지 완벽하게 한국 아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익스큐즈는 뭐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말을 많이 아이들이 미국말을 막 열심히 배우는데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야 뭐 삶에서 필요한 것들 서로 뭐 밥 먹었어, 밥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뭐 이 정도니까. 근데 깊은 대화를 아이들하고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서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한국말을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어차피 영어는 학교에 가면 다 배울 거니까 한국말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내가 주무르고 있을 때 아메바일 때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스쿨 때 안 보내고 그다음에 프리스쿨 때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TV도 안 틀어주겠죠. 보는 것도 전부 다 한국 TV, 한국 그 뭐 테이프 요즘은 이제 뭐 한국 TV도 막 가지고 계시니까 한국 TV 그다음에 한국 책 이렇게만 이제 하셔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모든 아이들의 심성인 거예요. 아이들의 이제 마음이 아이들이 좀 볼드하고 그죠? 굉장히 아웃고잉이고 사회적이고 막 이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그렇게 5살까지 살았어요. 살아서 학교를 이제 5살에 딱 갔는데 요런 아이들은
충격을 받죠. 이 아이든 저 아이든 다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섬 속에서 살다가 이제 딱 갔는데 어때요? 다 미국 아이들이야. 20명, 30명의 교실 안에 미국 아이들이 있고 미국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미국 어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도 낯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다 갑자기 학교를 딱 갔는데 그렇게 많은 자기 또래들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그죠?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하는 입학생들은 다 충격이에요. 근데 그 충격이 꼭 나쁜 충격만은 아니에요. 재밌는 충격도 되고, 근데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게 이제 이 아이 개인의 성향인 거예요. 개인의 기질, 성격,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충격인데 아 재밌겠다 하는 아이가 있고, 충격인데 무서움, 공포로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약간 이제 성격이 조용하고 심약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하고 이제 낯선 사람 만나면 불편해하고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충격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떨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아니면 옆에 아이가 무슨 말을 딱 시켰는데 얼른 대답을 못 해요. 왜? 영어가 부족해서도 대답을 못 하지만 또 무슨 말을 해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순간적으로 못 해요. 이제 첫 경험이에요. 선생님이 하는데 대답을 못 해. 그러고 나면 계속 대답을 못 해요. 심리적인. 처음에 그렇게 딱 시작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걸 오픈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을 딱 닫아. 집에 오면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를 가면 완전히 벙어리 아이 같이 말을, 벙어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쉽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 그래서 언어 장애 가지고는 언어 장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셀렉티브 뮤티즘이니까, 그죠? 선택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나 입 다물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버벌 스킬과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사회 문화적으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많이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완전히 숨어버리는 아이.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관심을 안 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아이. 아니면 싸우는 아이. 자기의 그 불편함을 싸움으로 표시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이 나오면 쳐버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또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아이. 그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그냥 거기서 힘들고 불편함을 참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요. 그래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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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서서히 동화가 되어 가죠.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 충격적인 이 치작을 이제 양단으로 숨어버리는 아이와 그 다음에 싸우는 아이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때요? 이 싸우는 아이는 선생님 눈에 자꾸 띄겠죠. 수업 시간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수업 시간에도 막 소리를 뭐 이렇게 탁탁탁 연필까지 치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신경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불러오게 되고 아이를 뭐 이제 일찍 그냥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막 아니면 아이를 벌을 세우게 돼. 벌을 세우는데 미국에서는 벌은 없죠. 그냥 복도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 잠시 뭐 5분, 10분 이렇게 타임아웃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보내놓고 이제 선생님이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를 내보냈다는 것 자체도. 그럼 아이는 밖에서 그냥 1시간, 2시간씩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이가 자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셔스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뭐 지나가면서 혓바닥을 확 내밀면서 약 올리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겪는데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이제 특히나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부모님을 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지 않는 한은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선생님이 컨택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 연결도 못 시키세요.
그냥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괜찮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가서 왜 이렇게 문제아가 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심한 경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 학교에 가서 영어를 많이 하고 미국 음식을 배울 거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아니면 집에서 있는 한은 집은 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아까는 부모님이 너가 나처럼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 막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무시 안 당하기로 그죠? 근데 참 안 좋잖아요. 공부를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무의식 속에서 어린 나이부터 아메바였던 시절부터 아이들 머릿속에 계속 보면 제가 아메바라 그런가 부모님들이 주무를 수 있는 그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 나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자기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커요. 커서 뭐 미국 사람들도 놀리잖아요. 뭐 에이션 그러면 티피컬 뭐 의사, 변호사 아니면 뭐 법조인 그것도 변호사인데 뭐 이제 농담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나 한국 이게 사람들이 많은 무슨 그 캘리포니아의 LA라든지 무슨 뭐 저기 어디죠? 그 조지아에 있는 갑자기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데 이렇게 뭐 시카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한국 문화만 배우고 한국 이거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해도 아기 때 한국말을 한 거지 아이들 커나가면 이제 말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성장 사람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도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 언어가 있고 프리스쿨러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초등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중학생이 쓰는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언어가 같이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 성장은 뭐냐면 아이들이 몸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성장을 하죠. 생각. 그죠? 의식이 성장을 하고 생각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글 쓰는 거나 이 언어나 다 뭐예요? 생각을 해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성격이 이제 좀 급하고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솔직하고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필터링 시스템이 없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젊을 때는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말을 팍팍팍팍 하면 그게 맞는 말인지 나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인데 어때요? 다른 사람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포장을 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같이 이제 언어도 성장해 가고 언어도 성숙해져 가고 생각도 성숙해져 가고 이런 것들은 또 뭐예요? 사회 문화적인 그 그라운드 속에서 그렇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어릴 때 5살, 6살까지, 7살까지 부모님이 주무를 수 있는 나이에 한국말을 배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을 해요? 어린 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동생이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어린 아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언어로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어른이 된 아이가 어린 아이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 웃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촌에서 미국 아이도 아니고 한국 아이도 아닌 어정쩡한 아이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어정쩡한 아이로 자라면 미국 사회 속에도 훅 못 들어가고 한국 사회 속에도 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변호사가 됐거나 의사가 됐어도 미국 사회 속에서 자기가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엄마를 리셉셔니스트로 그 데스크에서 손님 받는 사람으로 쓰고 이제 앉아서 변호사 일도 하고 뭐 의사 일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근데 지금은 더 할까 덜 할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당신의 그런 어떤 컨피던스가 없는, 당신이 자신감이 없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 아이는 한국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이가 나중에 10대가 돼서 내가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여기서 같이 살면서 당신이 영어를 열심히 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아이를 희생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이 보더라인에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 아이도 아니고 한국 아이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아이로.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부모님이 내가 노력하기보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때 배웠던 언어는 그냥 그 어린아이의 언어로 그대로 남는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 성숙도는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도 성숙도가 있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 여러 가지가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언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언어는 그 다음에 쓸 일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한국 책을 막 그 다음 레벨의 한국 책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는 그만큼을 같이 부모님이 아이가 성숙해 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벌써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 자기 의지가 강해져요.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잖아요, 아이들이. 그전처럼 부모님이 주무를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강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국의 이 10대 아이들과 한국의 10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사이에 어때요? 잘 호환이 돼요? 언어가 같기 때문에.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10대 때 부모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이 세대의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대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 차이만큼이나 이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 세대, 우리는 우리의 이 세대. 그럼 부모님이 아이의 세대로 내려와서 아이와 같이 다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같이 성장해 가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그냥 고정돼 있죠. 근데 아이는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지 절대로 하나였던 게 뚝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서서히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부모와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주무를 수 있을 때 이렇게 서서히 이제 학년이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가 완전히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 요 정도 벌어진 사이, 요 정도 벌어진 사이 완전히 서로가 이 남과 북으로 벌어져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이까지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차이를 누가 만들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요. 아이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의 신발 속에 들어가서 미국 언어로 아이의 신발 속에 들어가서 아이 안에 들어가서 커가고 있는 아이와 같이 커나가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는 다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그래서 같이 커나가지를 않으면 부모님은 여기에 있는데 아이는 여기서 점점 아이는 이렇게 가죠. 부모님하고 멀어지게. 그죠? 그래서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한국말을 열심히 어릴 때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먹게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아이들은 크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계속 미국 문화까지도 같이 여기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도 아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10대가 되면서부터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이가 이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 나오는 아이들이 이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럽 떨어져 나오는 게 맞아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서로가 교환을 해가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라. 그죠? 아니면 너무 부모님하고 아이가 너무 이게 심한 거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아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아는 게 이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가 바뀐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잖아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뭐 밥 먹어. 네. 오늘 어땠니?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뭐 문화, 이 세대 간 문화 차이에 플러스 어때요? 이 나라 사이의 문화 차이까지 생기는 거예요. 한국 부모, 미국 아이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이 아이는 완전 또 미국 아이도 못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한국 아이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대화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서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패시브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아이들의 길티 의식을 자극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때문이다.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다. 너가 이렇게 해서 잘해서 네가 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다. 설거지도 하지 말아라. 집안일도 하지 말아라. 응? 공부만 해라. 계속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속 밑바닥에 항상 부모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 그죠? 부모에 대한 길티의식이 있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 한국 아이도 아니고 미국 아이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아이로 자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를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성공해야 되는 이유고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요. 뭔가가 됐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루하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생겨.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10대가 이제 조금 빠른 아이들은 10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부모와의 갈등이 이제 더 이제 커지죠. 왜? 부모님들이 10대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미국 친구를 사귀어도 대학 때 미국 친구를,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이게 부모님은 머릿속에 이미 결혼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예쁘게 사랑하고 예쁘게 그냥 자기네 그 젊은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거, 남자 여자에 대한 호기심, 자기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또 남자를 만남으로써, 여자를 만남으로써, 아니면 자기 애인을 누구가 됐든 남자든 여자든 만남으로써 뭐예요? 시련도 당하고 사랑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시도 당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 시절을 지냈지만 그 20대에 이놈은 남자 여자에 관심이 없었으면 막 이렇게 좋을 정도로 마음이 그냥 막 그냥 싱숭생숭 하면서 이걸 주체를 못하고 저 사람도 관심이 있고 이 사람도 관심이 있고. 그럼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테스트를 하고 거부도 당해보고 그죠? 거절도 당해보고 그다음에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미치도록 사랑도 해보고 이런 자기 테스트를 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이 한국 아이가 아니고 미국 아이를 만나면 난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난리를 하고 그 아이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아이가 미국 아이랑 결혼할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아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한국 아이랑 결혼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한국 아이면 편하고 그다음에 이 종족 보존에 의해서 한국 아이를 낳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막 아이들하고 이제 갈등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도록 안 나게 돼요. 근데 우리 왜 옛날에 속담이나 그런 말들이 있죠.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더 붙어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결혼까지 간다고. 그죠? 그래서 미국 아이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하고 맞는 아이가 아니야. 그럼 이혼하는 사태, 아이를 낳고 나서 이혼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 아이가 누구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만 보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가, 그죠? 사람이 어떤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을 하는 게,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거의 이거는 한 8, 90%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긴장을 하시면서 미국 며느리 보고 싶은, 한국 며느리 보고 싶은데, 한국 사위 보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저희 짝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둘이서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아이들 어떻게 이제 미국 아이를 키울 것이냐, 한국 아이를 키울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절대로 나중에 우리는 아이들의 연애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연애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왜? 자기네 의지에 의해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자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네한테 맞는 아이들을 선택하도록 나비둔다. 미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 그래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미국 아이여야 한국 아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아이를 누구를 만나라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연애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단지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쁘게 그렇게 좀 사랑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둘 다 너무 진득해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거는 저렇게 20대에 저렇게 사랑 한번 안 하고 가면 아쉽지 않나. 근데 둘 다 너무 바쁘대요. 이렇게 여자아이를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감정 소모하고 막 이런 거 하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골 오리엔티드 된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육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큰 아이는 이제 29이고 작은 아이는 24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안에, 최소한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는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아, 결혼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딱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은 죽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룸메이트로 살 수 있는가, 이 친구랑. 룸메이트로. 그래서 저는 한 2, 3년 같이 살아보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2, 3년 같이 살아라. 너가 이 친구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생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2, 3년 그냥 같이 살아. 이래요. 그래서 룸메이트로 이 친구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가 먼저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하고 나하고 케미스트리가 맞느냐. 그러니까 친구로, 동무가 될 수 있는가를 봐라.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가를 보라 그래요. 그 베스트 프렌드는 뭐예요? 무한히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고, 서로가 철학도 좀 맞고, 서로가 믿음도 맞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맞고, 서로가 앞날을 바라보고 꿈꾸는, 삶을 바라보고 꿈꾸는 그 꿈도 같은 꿈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꾸는가? 항상 앞에 무언가를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 다음에 모르더라도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찾거나, 이렇게 눌러서 레이백해서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러고 그렇게 삶의 코드가, 한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한 사람은 뒤처져. 한 사람 열심히 사는데 내 짝은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지만 열심히 사는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저희 집의 케이스인데, 마음껏 응원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짝이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살도록 막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거나, 그죠? 외로워. 너는 너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나는 뭐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막 소진을 하죠.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은 열심히 재밌게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꾸 꿈꾸지 마. 왜 그렇게 꿈을 꾸는 거야? 왜 이렇게 너만 재밌는 거야? 나도 같이 재밌어야지. 막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둘 다 망하게 돼. 같이 못 살죠. 왜냐하면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앞날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재밌게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질도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면 지치죠. 일부러 그러면 지치는데 자기가 꿈을 꾸기 싫어도 항상 그렇게 꿔요.
항상 할 일이 생기고 그 일에 파묻혀 있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짝은 그거를 잘 밸런스해서, 만일에 이 짝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밸런스를 해서 너무 많이 그냥 빠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어때요? 자기를 헐트하게 되잖아요. 상하게 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해서 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둘이가 어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에 생각이 비슷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키우자 그러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키워버리면 이게 또 이것보다 더 큰 싸움이 없거든요. 굉장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마지막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랑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그냥 막 나를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막, 그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얼굴이 예뻐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남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괜찮고 가지고 있는 직업이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무로, 그죠? 동무로 서로가 케미스트리가 맞고 이런 건 뭐예요? 사람 자체를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직업도 좋아서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돈은 만일에 나중에 그 사람이 직업이 없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남자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자들이 좋다니까, 그럼 여자아이가 뭐 자기가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없으면 어때요? 그럼 뭐 자기가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은 자기가 벌어오면 되잖아요. 분명하게 너희 직업은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또 컴피턴트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 이 집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치고 누가 나를 갈구고 무시하고 이런데 집에를 들으면 어때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 4시, 5시에 끝나는데 4시 되면 막 힘든데, 아, 참, 집에 있지. 아, 집에 가면 오늘은 와이프랑 뭐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뭘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집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면 그냥 편안해. 편하고 그냥 재밌고 뭐꼭막 농담을 하고 뭐 둘이서 뭘 액티비티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저녁 먹고 둘이서 릴렉스 하면서 그냥 팝콘 하나 가지고 영화 하나를 봐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오면 막 그 시끄러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과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건 어때야 돼요? 사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외모를 보고 막, 이거는 정말로 1년, 2년이면 내가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거 남한테 가시용이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키 큰 사람이 좋으면 그것도 오래 가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내가 약간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부끄러 신경 쓰이고 이런, 물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진짜 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가 다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가 20%라면 그 외에 사람이 누군가는 80%예요. 그러면 그 외모 속에 모두 들어가요. 여기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뭐 흑인이냐, 스페니시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바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는 먼저 살아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먼저 살아봤잖아요. 50년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까지 50년, 60년, 70년 먼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쪽에 지혜가 생겼잖아요.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막 그냥 힘들게 살았으면 그 힘들게 사는 것만큼의 지혜가 생기고, 또 좋게 살았으면 좋게 사는 것만큼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걸 가지고 윽박지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정말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하더라.
엄마는 어떻게 그걸 어린 나이에 봤는지 모르겠다.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실망을 안 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참아져요. 근데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리면 진짜 같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뭐 바람 피우는 게 아예 기술적인 아니면 뭐 거짓말을 일삼는다든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과 같이 못 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짝도 사고가 그런 쪽이면 또 둘이 또 궁합이 맞아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한국 종족을 보존하는 거가 역사적 사명이긴 하지만 그죠? 그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오는 보너스지 다행히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그런 짝을 같은 한국 사람으로 만나서 그거보다 더 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 그야말로 복인 거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그냥 아직 고등학생 이렇게 한 나이부터 자꾸 그거를 부모님이 심어주다 보면은 어, 아이들이 일단은 짝을 만나는 것부터가 힘들어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어울렸던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한국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너무너무 막 좋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식으로 별로 막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안주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웬만하니까 그냥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이 섬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을 유지하고 사는 거 사람마다 다 자기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피를 섞어서 이제 미국 반 한국 반 아이가 나오는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싫으시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가장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이 즐겁게 세상을 살길 바라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저앉기보다는 조금 주저앉았다 오뚜기처럼 다시 또 탁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아이들이 컴피턴트한 그죠? 자신감이 있고 그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단한 아이 그러면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한 아이 그런 아이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 흑인 아이들을 봐든 스페니스를 보든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는 아이.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남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치링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인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뚜렷한 이제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 내 의도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같이 살기는 살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하고 말을 별로 섞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일상의 용어들 우리가 드라이한 부부들처럼 뭐 밥 먹었냐 밥 먹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그 농담처럼 아이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요즘 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바이든의 상태 이런 것들도 모르면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뭐 파친코 영화가 드라마인가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거를 물론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도 굉장히 그거를
보지는 아직 보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 그걸 보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처음으로 제가 한국 거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파친코는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현대의 한국은 알고 있고 부모가 알고 있는 한국은 알고 있지만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어려웠던 시절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 엄마의 아빠의 어린 시절도 너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한국인으로서 그냥 한국 문화를 좀 그런 모습을 그 책이 너무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보고 이제 큰 아이는 자기가 간간히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보겠다고. 근데 큰 아이는 저랑 비슷해서 그런 거를 보려면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 감정적 에너지를 정서적 감정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드라마잖아요. 남의 아픔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른이 된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가 한국 거를 너무 강요하고 막 집착하고 막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부모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응?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수도 제가 이제 저희 짝이 너무 이제 어릴 때 큰아이한테 그런 걸 강요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증오하기를 원하냐 아이가. 한국 음식 그러면 막 그냥 그러니까 다 선입견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네가 아직 판단하기 전인데 부모가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거를 막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증오가 생겨요. 한국 그러면 다 싫어하게 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게 딱 막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해죠. 그 한국 속에는 자기 부모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아이가 거부하는 걸 억지로 막 그렇게 아이를 설득을 했는데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저는 나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비두고 뭐 집에서 어차피 부모님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음식 먹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러면 돼요. 엄마는 한국에서 배웠고 한국 음식을 먹어서 미국 음식을 할 줄을 모른다. 대신에 우리가 어,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가 미국 음식을 사줄게. 엄마가 만들지는 못하니까. 이러면서 설사 만들더라도 아니면 뭐 만들어줄게 이러시던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 좀 아이들이 이해하잖아요. 엄마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내가 미국 음식 좋아하는 것만큼 엄마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거부감을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보고 왜 별로야?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별로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러든지 아니면 그러면 다음에는 엄마가 다른 방법을 해볼 테니까 한 번 더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타협을 해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싫은 거는 싫다, 좋은 건 좋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김치 안 먹는 아이들 무지 많잖아요. 자극적인 거 못 먹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그걸 표시하는 건데 그걸 안 먹는다 그러면 무슨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이 부모님들이 막 윽박 지르고 막 심지어는 손까지 대가면서 때려가면서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그럼 막 진저리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아이들이 어차피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게 다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 잡듯이 그냥 한국 거를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의식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거니까 엄마가 주는 음식 먹고 아빠가 주는 음식 먹고 엄마가 보는 뭐 드라마 보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봤던 그런 드라마들을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웃죠. 그거 아직도 기억하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가듯이 그러면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로 자라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안 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막 무시당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네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국 아이들이 모르는
한국을 너희는 알잖아. 미국 아이들이 모르는 한국 언어를 알잖아. 너희는 한국 맛을 알잖아. 한국 문화를 알잖아. 그건 뭐예요? 아이들보다 하나 더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개를 더 아는 거예요. 장점인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모르는 걸 이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파워가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것만 알고 미국에서 사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것만 아는데 너는 어때? 야,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만큼의 파워야. 네가 어떻게 하다가 만일에 직업을 한국에 관계된 직업을 갖게 되면 너는 만일에 그 직업이 한국을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을 뽑으면 너는 100% 너가 뽑히지. 뭐예요? 장점이에요. 그죠? 아이에게 한국인인 것을 장점이라고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얘기를 제가 잊어버리고 무시당하고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아, 나는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잘하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거기 한국까지 알아요? 한국 말도 알아요? 한국 문화도 알아요? 그럼 애들이 학교에 가지고 미국 아이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너 한국 이런 거 너 들어봤어? 그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초코파이를 자기가 맛있으니까 엄마한테 몇 개 더 사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 친구들한테 미국 친구들한테 주면서 이거 한국 건데 진짜 맛있어 그러고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맛있다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프라이드 받죠. 굉장히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운. 그러면 나중에 가서 1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막 놀리죠. 막 놀리고 짓궂게 굴어요. 그럴 때 상처를 덜 받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이미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아이 나쁜 놈, 아이 못된 놈 상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질 않아요. 못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저렇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저렇게 놀리고 이러면 이제 그 아이가 막 놀릴 때 야 너는 뭐 이러면서 그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야 그러니까 놀리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딱 떨어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네가 가고 싶은 과를 가고 네가 나중에 만나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그죠? 자기 파워를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다 더더구나 너는 한국까지 아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크게 갖고 자라게 되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됐네요.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사실은 1시간짜리 정도를 이제 어젯밤에 만들어 놨었는데 이야기가 하도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다시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다시 열었는데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꼭 아이들이 만일에 지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꼭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무슨 파워가 있느냐에 대해서 니네가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국 아이들이 못 갖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국이라는 한국 문화라는 한 나라를 안다는 거.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한국밖에 모르고 미국 아이들은 미국밖에 모르지만 너희는 양쪽을 다 안다는 거. 나중에 니네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니네가 굉장히 컴피턴트한 아이들이 되면 이 양쪽을 다 아는 이 자체가 너희의 파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너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는 거. 사실 우리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초중고를 잘한다는 거는 대학의 과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선택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때요? 선택에 대학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과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졸업하고 나서 직장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서로 자기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도 자기가 선택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 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위해서 공부는 하는 거다. 왜? 너희에게 능력이 생기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시간 될 때마다 재밌게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일부러 자꾸 이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클 거예요,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게요.